온라인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표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표를 선점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요. 바뀐 처벌 기준과 실제 효과에 대해서 강수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암표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최근에는 그 차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연이 취소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 씨 공연 티켓 구하는 것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제 또래 자녀분들이 부모님 선물을 위해서 이 표를 예약해 보겠다고 이제 예약 시간 딱 맞춰서 접속을 해도 뭐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다 매진이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인기 있는 공연이라든지 스포츠 경기 입장권 같은 경우에 아무리 뭐 많이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못 사는 이유가 이 암표상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재기가요, 많게는 이제 100배까지 부풀려서 표를 되파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공연 암표 신고 건수가 2020년에는 359건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4,200여 건으로 집가가 됐습니다. 2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 암표상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요. 시민들의 피해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 표 예매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줄을 서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가수 장범준 씨는 이런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심지어 공연을 취소하기까지 했고요. 가수 아이유 씨는 암표 활동을 하고 있는 팬클럽 회원을 영구 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 그 암표상이 온라인에서 표를 몇 초 만에 불법으로 사들인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정확히 수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구하기 힘든 표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면은 온라인으로 표를 구하려면은 키보드와 마우스로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좌석도 선택하고 뭐 어떤 버튼들을 클릭해야 하는데, 네. 그러한 과정들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식간에 사람의 힘보다 훨씬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만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수법들은 다수의 알바생들을 고용을 해서 표를 이렇게 예매를 해놓은 뒤에 진짜 표를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리 예매해놨던 표를 취소하자마자 바로 예매를 하는, 이것을 일명 아이디 옮기기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아옴이라고 많이 요즘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또 다른 수법이 있는데요. 이게 업자와 암표상들끼리 뭐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갈수록 정교해져서 프로그램까지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갈수록 일반인들은 표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웃돈을 줘야만 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 폭리는 공연 기획자나 가수들에게 가지 않고 또 시합을 하는 선수들에게 가지 않고 오롯이 암표상들에게만 가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전반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어보면 경제 질서 자체가 좀 문란해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화됐습니까? 네, 기존에도 사실 암표를 처벌하는 법은 있었습니다만은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처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범죄였고요. 이게 또 적용이 역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오프라인 현장 앞에서 표를 판매하는 행위만 처벌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이런 온라인 상에 거래되는 온라인 암표 범죄의 경우에는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었고요. 네.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국회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공연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운 법을 시행했는데요. 개정 공연법은 누구든지 자동 반복 인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게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똑같은 취지의 법이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야 법이 만들어져서 올 9월 27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암표상 중에 사실 이게 암표를 사실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마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돈을 받은 뒤에
잠적해버리는 이런 신종 범죄들도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 2월에 그 서울중앙지법은 임영웅 씨나 IOC 공연의 암표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표값을 받아서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 강화됐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암표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여전히 법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새로운 개정법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부정 판매하는 것만 처벌하고 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디 옮기기 같은 혹은 아르바이트 고용 방식에 따른 암표를 거래하는 것은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수들이 지금 자구책 마련에 나서서 IOC 같은 경우에는 암표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으로 티켓을 오히려 주기도 하고요. 장범준 씨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1인 1표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 표는 아예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 웃돈을 주고 티켓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금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이 최대 1억 원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법이 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표 거래가 주로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암표 거래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처벌이나 가징금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암표상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돼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